자, 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1월 31일 화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500개, 하락 종목 37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780개, 하락 종목 677개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속에 외인의 순매도세가 나왔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세 속에 외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외인 순매도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이어졌으며, 그에 따른 증시의 약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자, 드디어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쵸?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거래일 13거래일 만에 외인의 매도세가 나와준 만큼 금일 외인의 매도세 좀 뼈가 아프다라고 느껴집니다. 전거래의 개인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아마 한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외인 매도세에 시작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금일 외인 매도세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외인 매도세 나왔네, 주식이 완전히 꺾이고 증시가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오산입니다. 왜 오산일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치울게요. 자, 우리가 증시가 오늘 이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외인이 매도세가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단순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왜 나왔을까도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언제나 왜를 좀 생각해야 돼요. Why? 왜 그렇게 했을까? 외인이 갑자기 잘 사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왜 매도세가 나왔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 전거래의 뉴욕 증시를 기억해 보세요. 전거래의 뉴욕 증시 역시 기술주 위주의 기술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죠. 테슬라라든지 기술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어떻죠? 증시 움직임? 미국 증시, 뉴욕 증시, 나스닥 선물 밀리고 있죠. 일본 밀리고 있죠. 중국 밀리고 있죠. 홍콩 밀리고 있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 나스닥 선물 역시도 밀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는 S&P 500 잠깐만요. S&P N이 좀 이상하네요. 요렇게 그래야죠. S&P 500에 기업 중에 S&P 500 기업 중에 20%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와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벤트인 FOMC 회의를 가지고 있다. FOMC 회의에서 당연히 현재로서는 25bp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연준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뭔가 불안한, 물론 사실상 확정이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25bp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된다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외인 투자자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한 겁니다. 그 말은 즉 무엇을 의미하냐? 자, 무엇을 의미한다면 정확히 말하면은 그거죠. 금리 인상 되는 거, 만약에 25bp가 올라가서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다시 외인 투자자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빅스텝이 나와서 50bp가 인상된다 하면은 더 빠르게 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개인 투자자가 한 발짝 느리잖아요. 개인 투자자보다 빠르게 매도세를 하면서 도망쳐 나오겠다, 차익 실현 매물을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매도세가 나와준 것을 보면은 내일 역시도 외인의 매도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일 매도세가 나와주고, 그 다음 현지 시각,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이잖아요. 목요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25bp가 나와주고, 예상치대로요. 그 다음에 애플의 실적도 목요일날 발표되거든요. 애플의 실적 역시 2019년 이후로 좀 부정적인 전망이 좀 나와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지만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준다면은 다시금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일 외인의 매도세만 보고 너무 큰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FOMC 회의와 이번 주 실적 발표와 FOMC가
맞물린 혼조세 양상이 좀 크게 이어질 거라고 예측 이미 많이 하셨잖아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포트폴리오대로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우하향이 나와줬고 코스닥은 좀 끌어올려주는 듯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코스닥에 끌어올려주는 흐름은 당연히 외인의 매수세가 가장 큰 역할을 했겠죠. 외인의 강한 매수세가 이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증시의 상승세 최소한으로 이 혼조세가 나와줬는데 이 혼조세가 나와준 원인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일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 GPT 다음은 AI. AI도 역시 현재 시장 내에서 부각받는 종목 중 하나예요. 그래서 AI 관련주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AI 관련주도 좀 많이 강세가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챗 GPT 이 챗 GPT 관련주가 워낙 강세가 강하다.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챗 GPT 얘기가 너무 많죠. 챗봇 관련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마인즈랩 윤석열 대통령이 반한 챗봇 국내 최초 연동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줬는데 언제 하나 아시죠? 국내 최초 이런 얘기 나와주면은 주가가 쭉 상승세가 나와주다가도 쭉 밀린다. 누군가는 차익 실현 매물을 털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긍정적인 이슈 속에 언제나 이슈에 민감한 건 누구다? 개인 투자자다. 개인 투자자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챗봇 관련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머스크 트위터 페이 추진을 한다. 애플과 페이팔 긴장 이런 얘기가 나와줬는데 저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해온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말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 맞아요. 제가 일론 머스크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동안 행동을 보면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발언이 정말 사실인지 정말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의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러한 발언 의심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아랍에미리트의 MOU 48건을 통합 지원하겠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한전 튀르키예의 원전 사업 예비 제안서 성사된 30조 원대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돈 한전 관련 원전 관련 주들은 뭐라고 했죠? 이제 실질적인 수주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단순히 기대감, 제발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성사되는 거를 봐야 돼요. 현재로서는 단순 기대감으로는 이미 원전 관련주는 많이 강세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자, 통큰 사우디 청정수소 생산 개발 공급에 327조 원을 투자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전,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 수소 관련주들은 온전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분명 말씀드렸고 유니크가 가장 큰 강세가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범한 퓨얼세 이런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요. 그나마 이 동아화성이 꽉 찬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 전반적으로 다 윗꼬리가 달려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수소에너지, 수소 관련 주들은 언제나 좀 강세가 나와주면은 빠르게 매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중요한 이슈는 이 정도 같습니다. 이 점을 빼보면 안 되죠.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8,544억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한다면은 9년 만에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는 거라서 이번에 그래서 금일 삼성중공업의 주가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연 이제 정말 흑자 전환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한다면 정말 긍정적인 얘기죠. 그에 따른 금일 조선 관련주와 해운 관련주가 좀 강세가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러한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삼성중공업이 정말 흑자 전환할지 이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정말 말처럼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지.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 아시다시피 일단 FOMC 회의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내일까지도 약간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만약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그 과정 속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 추세가 좋은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항상 아시다시피 이런 NFT 관련주라든지 이미 강세가 많이 나와져 있는, 그리고 또 챗봇 관련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의 투자는 언제나 주의하셔야 된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들의 주가 방향성, 오늘 약세 나와준 거지만 약세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쵸? 코난 테크놀로지가 거래 정지에 걸려서 그렇지, 거래 정지가 풀리고 주가의 방향성이 경해진다면은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강세 혹은 약세가 본격적으로 나와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모두 마치겠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